많이 이해해줬는데 아이는 왜 더 예민해질까요? 많이 설명해줬는데 관계는 왜 더 흔들릴까요?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중심을 잃는 순간이 있습니다. 많이 공감해주고, 많이 채워주고, 많이 맞춰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부모는 더 지치고 아이는 더 흔들리기도 합니다. 저는 공감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육에서는 모든 순간에 공감이 먼저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단호함이 먼저여야 하고, 때로는 결핍을 남겨두어야 하고, 때로는 엄격함과 권위가 아이를 더 잘 자라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교육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작은 가르침 하나, 단호함이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감정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순간 어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을 끝까지 따라가는 일이 아니라 상황의 방향을 잡아주는 일일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공감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왜 그랬어? 속상했구나.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이 먼저 들어가면 아이는 때때로 감정이 기준보다 앞서도 된다고 배우게 됩니다. 특히 위험하거나 무질서가 커지거나 상대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에서는 공감보다 먼저 경계가 서야 합니다. 지금은 여기까지야. 그 행동은 안 돼. 그 행동은 멈춰야 해. 이런 말은 차가운 말이 아니라 상황을 붙잡아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게임에서 졌다고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감정의 해설이 아니라 행동의 멈춤일 수 있습니다. 던지는 건 안 돼.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이건 아이의 마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가 자기 감정 안에 휩쓸리지 않도록 어른이 먼저 경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위험, 무질서, 경계의 붕괴가 일어나는 순간에는 단호함이 먼저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감정을 다 이해해주는 어른만이 아니라 흔들릴 때 방향을 잡아주는 어른이기도 합니다. 단호함은 공감의 반대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기준입니다. 작은 가르침 둘. 적절한 결핍은 아이를 자라게 합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힘든 일을 덜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도와주고 먼저 준비해주고 부족함이 생기지 않게 채워주려 합니다. 그 마음은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교육에서는 언제나 많이 주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적절한 결핍이 아이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조금 기다리는 시간, 조금 불편한 경험, 조금 아쉬운 순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 이런 것들이 쌓일 때 아이는 참는 힘을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배우고 원하는 것을 미루는 힘을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채워지면 아이는 결핍을 견디는 근육을 기를 기회를 잃습니다. 숙제를 자꾸 미루는 아이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부모가 답답해서 계속 옆에 앉아 챙겨주고 준비물을 대신 확인하고 빠진 것을 대신 채워주면 그날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 반복되면 아이는 책임을 자기 힘으로 연결하는 경험을 놓치게 됩니다. 스스로 준비하고 빠뜨려보고 다음엔 다시 챙겨보는 과정 속에서 책임감은 자랍니다. 결핍은 방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 안에 자랄 공간을 남겨두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때때로 채워주는 손보다 멈추는 손이 필요합니다. 조금 부족하게 두는 것, 조금 기다리게 하는 것, 조금 스스로 해보게 두는 것. 이것이 아이를 외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서는 힘을 만들어주는 일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는 사랑보다 자랄 공간을 남겨두는 사랑이 더 깊을 때가 있습니다. 작은 가르침 셋. 권위는 아이를 바로 세웁니다. 엄격하면 아이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차갑고 일방적인 통제는
아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엄격함 자체가 아니라 엄격함의 방향과 방식입니다.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엄격함은 오히려 아이를 안정시킵니다.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는 아이 앞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힘입니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사, 약속, 책임, 절제, 예의, 공부 습관 이런 것들은 아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알아서 배우기만을 기대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반복해서 가르쳐야 하고 때로는 불편해도 지키게 해야 하고 어른이 더 오래 버텨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설계된 감정 표현입니다. 어른은 늘 부드럽기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의도된 표정, 짧아진 말,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상황의 무게를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야. 이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어. 그 행동은 멈춰야 해. 이건 감정 폭발과 다릅니다. 화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교육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감정의 온도를 통해 상황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표정한 설명보다 절제된 감정 표현이 더 교육적일 수 있습니다. 엄격함은 차가움이 아니고 권위는 억압이 아닙니다. 건강한 엄격함과 건강한 권위는 아이를 눌러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바로 세워주는 힘입니다. 권위는 통제가 아니라 방향이고 엄격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기준의 반복입니다. 작은 가르침 넷. 권위는 부모에게도 여유를 줍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양육은 늘 지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것이 무조건 좋으냐가 아니라 그 에너지가 어디로 쓰이고 있느냐입니다. 어떤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끝없이 공감하고 끝없이 설명하고 끝없이 맞춰주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방향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육에 권위가 필요합니다. 권위는 부모의 편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아이를 부모가 중요하다고 믿는 가치의 방향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그리고 권위가 서면 부모에게는 여유가 생깁니다. 매 순간 흔들리지 않고 모든 상황을 감정적으로 수습하느라 소모되지 않고 지금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방향이 무엇인지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는 여유 말입니다. 그 여유가 생길 때 부모는 순간의 반응에 끌려가기보다 더 옳은 방향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언제나 완벽하게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권위는 고집이 아니라 성찰을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찰이 기준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찰하는 부모일수록 더 분명한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양육은 감정 소모가 큰 일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에너지가 순간의 수습에만 쓰이지 않고 아이의 방향을 세우는데 쓰일 필요가 있습니다. 권위가 서면 부모는 더 넓게 보고 그 여유로 아이를 더 바르게 이끌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에 하나의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을 오래 바라보다 보면 분명히 느끼게 되는 방향은 있습니다. 아이는 무한한 이해 속에서만 자라지 않습니다. 분명한 기준 속에서도 자랍니다. 아이는 많이 채워줄 때만 성장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결핍 속에서도 성장합니다. 아이는 늘 부드러운 말 속에서만 배우지 않습니다. 때로는 엄격함과 권위 속에서도 안정감을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공감이 중요하다고 믿지만 공감만으로는 아이를 이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이를 떠올리며 이해해줘야 할 마음과 먼저 세워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교육은 아이의 마음을 다 받아주는 일만이 아니라 그 마음이 가야 할 방향까지 함께 보여주는 일입니다.